22강 수업은요, 87페이지 39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9번. 강괴 제조할 때 생기는 비금속 개제물에 대한 설명 중 적합한 것은 해놨습니다. 용광보다 비금속 개제물의 비중이 크다. 금속이 비중이 큽니다. 이 비금속 개제물 같은 경우는 비중이 적습니다. 비금속 개제물은 아변균열의 원인은 되지 않는데 아변균열의 원인이 됩니다. 비금속 개제물은 제품 강도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비금속 개제물은 용광의 공기 산화에 의해 발생한다. 맞습니다. 비금속 개제물은요, 용광보다 비중이 적고 아변중 균열을 일으킵니다. 제품 강도 악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금속 기호는 N인데 왜냐하면 non-metallic inclusion 해가지고 제일 앞에 있는 겁니다. 탈산제 가장 강력한 원소는 알루미늄입니다. 이 탈산을 잘해야 됩니다. 알루미늄, 에사이, 망간 원소 순서로 탈산 형성되며 구비 조건은 산소와 친화력이 커야 하고 용광에 급속하게 용해야 하고 탈산 생성물 부상 속도가 크고 그래서 비금속 개제물 빨리 부상해야 됩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탈산제 소량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많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비금속 개제물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했고요. 전기로 산화정령기에 나타나는 화학 반응식으로 부적합한 것은 해놨습니다. SiO2는 당연하고 MnO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P2O5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4Cr 플러스 3O2가 2Cr2O3 이 반응식까지 여기 산화정령기입니다. OEH, 이거는 산화정령기가 아닙니다. 이 산화정령기 반응식에서 이렇게 제거되는 건 여기에 통틀어서 이제 표시했습니다. 제강 부원료 중 내화물 용출 억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백운석입니다. 백운석 중에서 특히 MgO입니다. MgO 함유된 백운석. MgO 자체가 용융점이 높아 슬래그에 의한 내화물의 침식을 방지할 수 있는 부원료입니다. 자, 88페이지입니다. 전로 내화물의 손상 요인이 아닌 것은 해왔습니다. 기계적인 마모로 인해서 손상이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기계적인 마모라는 건 뭐냐, LD 전로의 내화물이 용광과 이렇게 교반할 때, 교반에 의해서 이제 마모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잘 견디는 것을 기계적 내마모성이라고 합니다. 스폴링은 이런 내화물 사용기는 여러 조건의 벽돌 내부에 균열이 생겨가지고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화학적 침식. 이거는 화학적인 뭐냐면은 LD 전로 내화물이 슬래그와 내화물이 화학 반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침식이 되는데 여기에 잘 견디는 것을 우리는 화학적 내식성이라고 합니다. 슬래그, 광재죠. 슬래그 중의 산화마그네슘 성분에 의한 손상, 이건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이때 균열 방리 원인이 되는 내부 응력은 열 충격, 급격한 온도 구배, 구조상 불균일 하중과 내화물의 질에 따른 팽창의 차로 이렇게 스폴링이 생깁니다. 스폴링이 여기에서 설명을 쭉 해놨습니다. 다시 한번 더 스폴링은 균열 및 방리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균열 방리 원인이 되는 내부 응력은 열 충격, 급격한 온도 구배, 구조상 불균일 하중과 내화물의 질에 따른 팽창의 차로 인하여 발생한다 하는 거 알아주세요. 자, 43번. LD 전로 공장에서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설비에 속하는 것은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산소 제조 설비입니다. 그래서 이 제철소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은 거기에 산소 공장이
저 제강 공장 같은 데는 산소 공장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반사로 천장의 그 열을 공급하면 천장에 열이 올라가서 반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 열을 이용하여 가열하는 노가 반사로입니다. 천장의 열 반사를 이용하여 가열하는 노입니다. 고로가 발명되기 전에 사용되었으며 오늘날 또 금속 제련 합금이나 유리용에 쓰입니다. 돔, 그러니까 지붕 모양의 반원형, 반구형의 지붕 모양 천장에 전열 발열체를 매달고 열을 천장에 반사시켜 밑에 놓은 지금 금속입니다. 이거 금속을 가열해서 녹이든지 용해실 옆에서 연료를 태워 얻은 고온 가스나 불꽃을 천장에 반사시켜 이웃 구역으로 보내어 용해 가열합니다. 옛날에 저 인천에 지금 현대제철인데 그때 인천제철이 있었습니다. 그 평로 일대 이렇게 열 반사를 이용해서 가열을 했습니다. 자, 영선 100kg 중 규소 함량 0.5%일 때 SI의 산화에 필요한 산소량은 단 규소 원자량은 2.8로 계산한다. 요거는 앞부분에서도 한번 했으니까 여러분이 요걸 보고 꼭 이제 스스로 이제 답을 안 보고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실기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그죠? 전기로 전극의 대용량 전력 공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설비는 변압기입니다. 이제 전압 이런 걸 조정해 줘야 되니까요. 집진기, 오염된 기체 속에 떠다니는 고체, 액체, 미립자 제거 장치입니다. 원리에 따라 이것도 한번 했습니다. 사이클론, 또 여러 개로 합쳐져 있는 사이클론, 멀티 사이클론, 중력식 집진장치, 여과 집진장치, 이거는 백필터입니다. 전기 집진기 등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자, 89페이지입니다. 45번. LD 제강용 용선 장입할 때의 안전사항과 관계가 아주 먼 것은 작업자 노 정면에서 대피해야 됩니다. 그 튀면 큰일 나죠. 작업 전에 노전 통행자 대피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거리 상태를 확인해야 된다. 이거 이제 걸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시험을 떨어지면 안 됩니다. 코팅 슬래그 굳기 전 용선 작업한다. 이거는 뭐 아무런 그 안전사항과 관계없습니다. 코팅 슬래그 목적은 뭐냐면은 슬래그를 한번 이렇게 발라줍니다. 다 빼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중량고철 뜨거운 용선이 잡입될 때 돼 있네요. 이게 장입될 때인데 여기에서 잡입될 때로 돼 있네요. 아마 요거 그 여러분 책에는 아마 없지 싶은데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요걸 장입으로 고쳐주세요. 장입으로 혹시 뭐 책에는 지금 없지 싶습니다. 장입될 때 직접적으로 내화물에 닿아서 파손될 수 있는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코팅 슬리그를 합니다. 요것도 뭐 실기시험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47번 100점 화이트 스팟 플레이크 100점 이렇게 한자가 되는데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원소는 수소입니다. 100점 강제, 이거는 강재료입니다. 슬래그가 아닙니다. 이거는 강재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자가 참 애매하죠. 그죠? 요럴 때는 강재료입니다. 슬래그일 때도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재료입니다. 강재료 마무리 면에서 나타난 파면이 백색 반점의 미세한 균열입니다. 이거 특히 어디서 많이 나타나냐면 니켈 크롬강에 특히 잘 나타나는 결점으로 생선 원인은 아직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강재, 이게 재료입니다. 강재료입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강재는 슬래그가 아니고 강재료입니다. 여기에서 꼭 알아두세요. 이게 슬래그가 아닙니다. 착각할라.
여기에서는 강재가 이게 강재료입니다. 여기에서는 슬래그가 아닙니다. 그래서 꼭 알아주세요. 자, 그래서 강제 흡수된 수소가스 불순물의 응집 내부 변형의 잠재 요 세 가지로 의해서 나타나지 정확하게 수소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아닌데 그래도 제일 확률이 높은 게 수소입니다. 종합적으로 유발되는 것입니다. 은백점, 백점은 은백점, 회색점, 횡목 반점, 입백점 등이 있으며 대체 단련 후에, 단련이라는 것은 단조를 말합니다. 단조 후에 많이 나타납니다. 단련은 단조입니다. 이렇게 백점은 여러가지 은백점, 회색점, 횡목 반점, 입백점 이런 등이 있습니다. 단련은 그냥 여러분 단조라고 알아두세요. 단조 후에 나타난다. 자, 일관제철법, 제선, 제강, 압연, 전공적을 한 공장에 설치한 제철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선, 제강이 반드시 제선, 제강이 같이 있는 것이 성강입니다. 그래서 압연은 없어도 되기 때문에 이걸 죄송합니다. 선강 일관제철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일관제철법이기에 선강 일관제철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왜? 압연은 혹시 사정에 따라서 없어도 되니까요. 제강 중 제일 먼저 일어나는 반응은 SI 반응입니다. 이게 산소하고 제일 먼저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EFO 플러스 SI는 EFE, SiO2가 됩니다. 49. 제강 탈산제 부원료로 쓰이는 원소가 아닌 것은 구리는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망간은 탈산제로도 쓰이지만 탈산, 탈항 동시에 가능하고 알루미늄 Si가 강력한 탈산제입니다. 자, 90페이지입니다. 51번. LD 전로 노체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내화물은 돌로마이트입니다. 백운석인데 이게 가장 좋은 겁니다. 산성내화물은 샤모트, 납석, 규석, 반규석질 내화물, 규조토 이런 돌이나 이런 데 많이 있는 거 우리 일상생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산성내화물은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은 이 철에 인이나 황이나 이런 게 들어있기 때문에 정년이나 이런 걸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화물이 많이 열을 받고 충격을 받는데 산성을 쓰면 안 됩니다. 염기성 내화물, 마그네시아, 크롬 마그네시아, 백운석, 돌로마이트죠. 생석회, CaO 이 내화물 등이 주로 쓰입니다. 중성 내화물은 알루미나, 크롬, 탄소, 탄화규소 내화물 등입니다. 자, 턴디시에서 재산화의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으로 틀린 것은 턴디시에 쇳물을 부었습니다. 공기 접촉을 안 하면 턴디시 뚜껑을 덮어서 밀폐해야 되겠죠. 그죠? 슬래그 중의 SiO2를 줄여야 됩니다. 슬래그 중의 SiO2를 정지시킨다. 이게 아니죠. 슬래그 중의 산화철, 산화망간 SiO2 줄입니다. 자, 턴디시 재산화 방지, 턴디시 밀폐 또는 침지 노즐을 사용해야 됩니다. 침지 노즐. 여기서 뭐 가로가 하나 빠졌네요. (53번에) 여기에 침지 노즐 앞에 가로를 하나 해줘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뭐 이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에 침지 노즐 사용 이렇게 하나 해줘야 되겠습니다. 슬래그 중 FeO, MnO, SiO2 요 세 가지는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재산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5번 몰드 파우더 또는 몰드 플럭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몰드 파우더 또는 몰드 플럭스 사용에 관해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재산화 방지, 부상 제재물과 관계없이 용광 표면의 탁면이 보일 경우 파우더를 투입한다. 이 재산화 방지와 부상 제재물과 관계없이 이 말이 안 맞아요.
용광 보온을 위해 생파우더 전 표면을 덮고 있어야 된다. 생파우더가 용광 레벨 변화폭이 클수록 슬래그가 형성되는 겁니다. 슬래그, 베어라는 거는 배다 이런 뜻입니다. 슬래그가 생기다 이런. 슬래그 베어의 형성이 증가한다. 맞습니다. 투입할 땐 용광 레벨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여기에 재산화 방지 부상 개재물 제거와 관계없는 게 아니라 제거를 하이합니다. 자, 91페이지입니다. 91페이지. 칼도 특수조업법에 대한 설명 중에 부적합한 것은 칼도법, 로터법 계속했잖아요. 그죠? 고인선 처리에 유리하다. 맞고요. 반응 속도가 크다. 맞습니다. 그 로터법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 다음에 칼도법 적용할 땐 내화 재료의 소요가 많다. 이것도 맞습니다. 노구로 아르곤, 질소, 탄화수소 등을 취입 정연하는 방법이다. 이게 아닙니다. 요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로를 수평에서 15 내지 20도 정도 일으킨다는 경사지게 세운 위치에서 노축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시켜 렌스에 의해서 순산소를 노 용선에 분사하여 강실현하는 특수조업법입니다. 이게 이제 많이 움직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걸 제거합니다. 인 같은 걸 제거하는 것이지 아르곤, 질소, 탄화수소 이런 걸 쓰는 건 아닙니다. 로터법 수평 원통체 노에 용선 장입하고 여는 두 개의 렌스를 이용해서 강을 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 노절은 산소 출현하고 그러니까 고순도 산소를 이용하고 부노절은 출현 중 발생하는 시오가스를 그러니까 CO2를 연소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시오가스는 굉장히 유해합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부노절에서는 시오가스를 다시 CO2로 연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40 내지 50% 정도의 저순도 산소를 이용합니다. 어쨌든 로터법은 칼도법보다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사용하기가 좀 힘듭니다. 워낙 그 가성비가 떨어지니까. 자, 59번 UHP 전기료법 특징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이랬습니다. 역률하고 전기 효율은 엄밀히 말하면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효율은 올립니다. 고전압 저전류 투입으로 노벽 소모 줄인다 이랬는데 고전압 참 그러니까 고전압이 아니고 여기 지금 잘못됐습니다. 자, 고전압이 아니고 여기에 고전압 저전류 투입으로 노벽 소모 줄인다. 맞는데. 여기에 지금 59번 여기 답이 틀렸네요. 59번 요거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뭐냐면은 전압은 높이입니다. 전압은 고전압이고요. 대전압해도 되고 전류는 고전압 갑자기 이게 고전압, 대전압이 맞아요. 그러고 저전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은 틀렸습니다.
저전압 대전류 요게 맞아요. 자꾸 착각을 하는데 나는 고전압 저전류는 요게 틀렸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헷갈리네요. 여기에서 저전압입니다. 설명에서 지금 잘못돼서 그런데 자, 요거 혼돈 일으키면 안 됩니다. 초고전력 조업은요, 저전압 대전류 송전조업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초고전력 조업이라고 합니다. 요거 제가 조금 전에 지금 깜빡했습니다. 이제 초고전력 조업은 요거 저전압 대전류 조업입니다. 대전류를 우리는 고전류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 요걸 지금 저거 순간적으로 착각을 해버렸네. 그래서 잘못된 것은 납니다. 저전압인데 고전압이었으니까 틀렸죠. 그죠? 저전류가 아니고 대전류 또는 고전류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답은 맞아요. 일반적으로 초고전력 조업이란다. 요것도 맞아요. 자, 죄송합니다. 여기에서는 자, 초고전력 조업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뭐냐면은 저전압 대전류 또는 고전류라고 합니다. 요거 두 가지를 써도 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하여튼 전압은 저전압입니다. 역률, 전기효율 희생되나 전체적인 생산 효율을 높입니다. 단 일반 전력 조업은 RP 레귤러 파워라고 하고요. 고전력 조업은 HP 하이 파워입니다. 합금철은 뭐냐면 철 위에 원소 함연 합금으로 탈산, 탈황, 성분원소의 첨가가 주 목적입니다. 합금철. 가령 예를 들어 페로실리콘 같은 것은 탈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페로 망간 같은 건 탈산 탈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은 성분원소의 첨가가 주 목적입니다. 자, 제강로 등 각 종로의 필수적인 내화물 구비 조건은 어디든지 같습니다. 고온 용융하지 않을 것, 쉽게 고온 연화, 높은 온도에서 그 강도가 떨어지는 것, 연화하지 않을 것, 온도 급변에 잘 견디어서 내스폴링성이 우수할 것, 고온에서 형상 변화하지 않을 것, 용재라는 것은 슬래그가 녹아있는 용재와 기타 물질 대하여 내식성이 클 것, 내마멸성이 클 것, 다 맞습니다. 열전도율, 팽창률은 낮아야 됩니다. 커버리면은 이게 나중에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든지 해서 안 좋겠죠. 그래서 요거는 각 종로에 필요한 내화물 구비 조건입니다. 이거 실기에도 가끔씩 나오니까 이런 걸 어느 하나를 여러분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요거는 평소에 실기에 대해서 답을 한번 적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2강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